2부 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염둥이 김보엽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역시 한겨레 신문사에서 북한 전문 기자, 이자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이신 김보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형제는 아니고요. 김보근 기자는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함정 의혹을 제기하는, 이게 과연 북한의 저진 일이 맞느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차근차근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책까지 쓰신 분이거든요.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저희가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은 모든 언론이 다 북한이라고 단정하는 그 무인기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구석은 없는지 이 얘기를 할 텐데, 그 중간중간에 이게 합리적 의혹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그건 너무 많이 나갔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안에서 준비하면서 네.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네. 근데 전문가로 보기에 약간 식견이 좀 딸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몰라도 돼요. 북한 전문가로서, 무인기 전문가는 아니고 북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된 사태처럼 빈 구석이 있을 때 합리적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때 옆에서 태클을 거는 거죠. 우선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북한이 보낸 것이다. 이건 뭐 지난 2주간 내내 모든 언론을 다 덮었잖아요. 근데 확정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은 그렇게 추론되거나 추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날짜가 아니라 날짜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직접 과연 그런가 의구심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점. 폴 맥카트니와 무인기, 이 파워포인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폴 맥카트니냐? 강신주, 김어준의 킬링 캠프가 지금 겨우 비틀즈에 지고 있어요. 이거 간접 광고 아니에요? 직접 광고입니다. 직접 광고예요? 예매가, 제가 어젯밤에 이걸 확인하고 겨우 비틀즈에 지고 있다. 근데 88.9, 그러니까. 2.5 이거는 너무나네요. 자,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왜 날짜 이런 얘기 하냐. 거기에 자동 항법 장치 있을 거 아니냐. GPS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GPS 그 수치만 다운된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격 42만 8천 원. 이거 인터넷에서 팝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어요.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보이는 제일 큰 모듈이 있죠? 이걸 뜯으면 대략 이런 수치가 나와요. GPS 정보. 이게 첫날부터 밝혔어야 되는 정보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건 전 세계 표준이에요. 다 똑같아. 여러분의 내비에도 있고, 아까 그 장비에도 있고, 전 세계에서 GPS를 쓰는 모든 장비에는 이 수치가 기록돼요. 이게 뭐냐? 저 빨간 글씨 있지 않습니까? 114455.532. 이건 시간입니다. 그리니치 기준으로 11시 44분 55.532초. 그때 날았다 이거지.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3735.0079N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북인가요? 37도 35분 0079 N 북위 위도인 거죠. 그러면 대략 37.5도예요. 서울이란 얘기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127901.6446 뭐냐?
이게 이거니까 경도겠지. 그린위치 기준으로 127.01 뒤에 소점이에요. 이 이스트, 동경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서울이라는 게 나와요, 대략. 그죠? 밑에 48.8m 이건 고도입니다. 높이. 그 다음 거는 19.6m 이것도 고도예요. 이게 위성에서 정보를 받으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 고도를 가져가지고 합쳐요. 평균값을 내는 거야. 요거 세 가지만 알면 어디로 나라는 정확하게 나오죠. 이 정보만 있으면 지도에 다다다닥 찍어요. 그럼 어디로 날아와서 어떤 높이로 날아서 몇 시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 다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아직도 발표 안 됐잖아요. 뭐 날 잘하느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부터 이거만 까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몇 시에 통과했고 다 나온다고요. 이걸 왜 안 하느냐? 제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걸 2주 동안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야, 이거 지도에 찍고, 그래서 위치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려? 누워서 왼발로 하면 반달 정도 걸걸? 아까 GPS 그 장치는 사진으로 공개된 바는 없고 그게 비어있는 비행기 모형만 GPS가 달려있다고 발표했어요. 달려있다고 했지 그 기계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그렇죠. 없죠. 아까 그 기계는 이런 식의 기계가 달려있으면 달려있을 거다. 모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여기서부터가 북한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기용 날자. 날짜라고 쓰지 우리는 날자라고 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의혹의 그 북한이라고 주장한 것의 근거였잖아요. 이 폰트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익숙해.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딴지 사이언스 인베스티게이션. 자, 이게 날짜예요. 한 컷 바탕채.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똑같아! 이게 라벨이 약간 구워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이 겹칩니다. 북한에서 군수 무기를 개발하는 특수부대에서 아래 한글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 자체 한글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창덕이라는 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90년대에 개발한 겁니다. 이런 글자체들이 있습니다. 광명 납작체, 청봉체, 옥류체.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네. 어딜 밤에 검색해보니까 다 나와. 이게 있는데 이런 걸 다 냅두고 아래 한글 한 컴 바탕체를 썼다는 거지 지금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 군수부대에서 몰래 인터넷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시리얼 넘버를 몰래 불법으로 크랙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클을 거신 거죠. 그런데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됐는데 초기만 잠깐 나왔다가 잘 찾아지지 않아요. 이 배터리의 뒷면에 한문으로 이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군수품 많이 쓰니까 중국에 있는 형식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앞에 한글로 바꿔서 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서.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서 이 배터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벨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근데 중국어니까 앞에다 한글로 썼다는 거야. 해석은. 그런데 이 폰트를 보자. 폰트를 보자.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다시. 어젯밤에 전화해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 야, 이거 이상해 한번 해봐. 아, 직접 하신 건 아니네요. 시켰죠. 자, 빨간 개가. 빨간 게 한 컴 바탕채입니다. 한 컴 바탕채 한문 폰트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아래 한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표된 거예요, 이거. 이것도 이상한 점. 이 얘기를 또 하는 데가 없는데, 일련 번호가 아까 보시면 S3-31 어쩌고저쩌고 나가고, 그쵸? DC136 어쩌고저쩌고 나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북한에서는 일련 번호를 앞에 알파벳 쓰지 않고 한글 자음을 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읒입니다. 지읒 30 어쩌고저쩌고 나가죠. 또 예를 들어볼까?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사를 또 해봤지. 보이죠? 아마 지읒이 조선인가 봐요. 제 추정으로는. 주체일 수도 있죠. 아, 주체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북한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이따까지 큰 역할 안 했는데. 자, 그 다음. 화폐 보십시오. 돈에 리을 시읒이 있죠. 리을 시읒. 1년 번호는 이렇게 쓴다니까요. 거기서는 영어나 한문을 잘 안 써요. 공식기관에서. 그렇죠. 예. 제가 북한 전문 방법을 기자로서. 예, 한 15번 정도 했어요. 아, 북한에? 예,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가기도 했고 압록강 철교, 조중 우유교죠. 압록강 철교를 넘어서 신의주를 가기도 했고 아니, 1년 번호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래요. 맞아요. 자, 알파벳 안 써요. 자, 맞답니다. 다음. 한글을 쓴다는 거야, 다. 그렇게 1년 번호를 쓰거나 아예 한글로 이런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떡 박아서 은하삼! 로켓 발사할 때. 자, 그 다음에 서기를 썼습니다. 2013년 몇 월 며칠이라고. 북한에서는 말이죠. 주체연호라는 걸 씁니다. 주체연호가 뭐냐면, 김일성 태어난 해가 1912년이죠. 네, 맞습니다. 제 역할. 역할 하나 하셨고, 12년. 주체 원년은 1912년 탄생한 해고요. 네. 그거를 이제 사용한 시점이 사후 3년. 탈상을 했을 때 3년상을 끝내고 그러면서 주체 연호를 쓰기 쓰자. 시작했어요. 네, 근데 서기 이제 말고. 시점은 1912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력입니다. 2014년에 오른쪽에 써있죠. 이것도 써요. 그렇지만 모든 공식 기관에서는 주체 연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도된 겁니다. 국내에서. 그런 자료 한번 가져온 거예요. 우표예요. 보면은 2007년인데 주체 96년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주체 연호를 쓴다고요. 주체 연호는 돈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주체 94 100원짜리 밑에 동전에 써있죠. 2005년 이렇게 주체 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관광증인데 관광기를 주체 몇 년 몇 월까지 연기함. 네. 책에 보면 주체 89 2000년 주체 연호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왜 안 쓰냐고. 북한의 자랑스러운 군수품 개발하는 곳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중국으로 표기된 거는 저 한자가 개용일기라고 써 있었어요. 개용이란 뭐냐면 사용하기 시작한 그거를 기용일자라고 이제 바꾼 거거든요. 기용은 말이죠.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사람을 기용하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기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사용을 쓰죠. 그렇죠. 물건은 사용을 쓰죠. 사람을 기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문을 이렇게 기용이라고 번역하지도 않아요. 북한에선. 키보드, 건반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가 있거나 영어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얼음 보숭이. 아이스크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자, 두 번째.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뭐냐면 북한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에 20여 초 떠 있었다. 그러면서 일면에 이 사진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통일로를 따라서 고도를 유지했고 청와대 근처에서 고도를 낮춰서 1초 간격으로 촬영했다. 파주에서는 8초 간격으로, 청와대 접근에서는 4초, 청와대 위에서는 1초.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300m 고도로 접근해서 청와대 위에서는 1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 사람들은 그럼 GPS 그걸 분석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죠. 어쨌든 TV조선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보도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 300m 상공에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북악산입니다. 저 북악산이 342m야. 그러면 북악산이 걸려야 돼. 그렇죠? 네. 일단 그 보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뒤에 국방부 발표에서는 비행기가 한 1km, 1점 몇 킬로 위에 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대신 정정을 해줬죠. 대신 정정을 해줬는데 조선일보는 무슨 근거로 841초라고 했겠어요. 어디선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선가 300m. 누가 줬을까? 300m는 아니죠.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달린 카메라가 캐논 550D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캐논 550D가 8초, 4초, 1초 간격으로 청와대 위에서 1초 간격으로 막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여 장을 찍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캐논 550D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사진을 시간을 바꾸면서 찍었잖아요. 사람이 위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연속 촬영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사진기에는. 그래서 제가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펌웨어라는 거가 있는데 그 펌웨어를 바꿔야 된다. 캐논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파주에서 8초, 4초, 청와대 1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 왔을 때 그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펌웨어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청와대 위야. 그러니까 1초 단위로 찍어.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GPS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뭐가 그렇죠. 있어야 돼. 그 비행체가 현재 스코어 너는 지금 GPS 정보를 받아서 청와대 위야. 그럼 카메라한테 1초 단위로 찍어. 라고 명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PS하고 카메라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카메라를 개조해야 된다. 그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가능은 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개조된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카메라를 안 보여주잖아요. 카메라를 내놔라 이거지. 그건 어때요? 저는 사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화면이 일그러져. 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건 비행기가 정지를 해서 찍은 것이 아닐 테고 120km 날아갔대잖아요. 날아가다가 확 찍었는데 저 정도의 깨끗한 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몰라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인터뷰하기로는 그러면 셔터 속도가 얼마가 나가야 되고 쭉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또 모실 겁니다. 또 있어요. 이 카메라가 찍은 각도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카메라에 사용된 렌즈가 50mm 단렌즈랍니다. 망원 렌즈가 아니라. 근데 50mm 단렌즈에 각이 있어요. 찍을 수 있는 각이. 그렇죠. 대략 3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높이, 이게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사진을 보면 이게 1.6km 정도 돼요. 그러면 1.6km니까 30도로 찍어서 이 정도까지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냐? 피타고라스 정리. 대략 계산해보면 2km 훨씬 넘어요. 이 비행기가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또 있어요. 사진 있잖아요. 190장 찍었대잖아요. 네. 그 사진에 보면 사진 파일 안에 메타 정보를 보면 다 나옵니다. 위치하고. 게다가 카메라는 시리얼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서 팔렸다. 이 시리얼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주면 이게 국내에서 팔린 건지 유통경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니까? 발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를 넘어왔어요. 재원을 보면 폭이 1.9m랍니다. 길이가 1.4 대략. 그리고 발표하기로는 180급 근로 이행정 30cc 엔진에 ASP 180AR 머플러.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우리들은. 또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북한은 핵도 개발해요. 인공위성도 쏴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도 쏩니다. 군사 기술이 낙후되어 있지 않아요. 네. 북한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이건 무인기가 아니다. 이거는 장난감 아니냐.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이런 건 안 날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언론에서 비교한 건데,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재료 가격하면서 2기통 블러 엔진, 이거는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서 막 가격을 막 책정했어요. 그러면서 몇 천만 원대다. 하나 만드는데, 뻥입니다! 왜 뻥이냐? 자, 고 엔진이에요, 이게. 그대로. 183달러예요.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이거 인터넷에서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이거 장난감 조립하는 데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머플러. 저기 보면, 저 사진에 보면은 조그마한 게 오른쪽에 달려있잖아요. 프로펠러 뒤에. 머플러예요. 네. 머플러 가격이 26달러입니다. 이거 다 장난감 파는 데서 파는 거예요. 조립 장난감. 제가 장난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모델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게. 이만한 장난감 팔아요. 얼마 하느냐? 1349달러예요. 요런 거. 훨씬 더 커요, 이건. 대략 가격이 이 정도보다? 그럼 요 정도만 있냐? 이따만한 것도 있어요. 이거 장난감이에요. 이게 날아갑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실제 비행기고 모델이 좀 앞에 나와서 찍은 거 같아요. 자,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콩코드. 이게 그냥 모형인 줄 알아요, 걸어놓는. 이게 날아가요.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트 엔진으로 날아간다니까.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졸라 잘 날아가요. 이거 판다고. 개발 안 해도 돼. 다 팔아. 이런 모양도 날아갑니다. 자, 근데 아까 거기서 비행하던 것도 눈에 보이는 데서 컨트롤 하는 범위까지만 그렇죠. 가능한 대략 한 2km 범주 내에 있어야 저런 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런 모양 말고 제트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 진짜 제트기인 줄 알아요. 날아가! 이게 다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다 장난감입니다. 아니 근데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저게 전략 무기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 무인 암살기, 뭐 무인 공격기로 쓰고 있는 미국 드론 그런 그것도 거는요. 크기가 여기 지금 사진에 없는데 그런 거는요. 대딱 큽니다. 그렇지. 이 1m, 3m가 아니라 2m가 아니라 10m 넘죠. 네, 10m 넘고 100kg 넘고 이거는 10kg짜리거든요. 10kg라고 그 정도 된다고 발표했죠. 제가 장난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이행정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배달시키면 웽 하면서 오잖아요. 네. 오토바이가 매연 연락이 뽑으면서 네. 그 웽 소리가 하이톤이 나는 게 50cc 이행정입니다. 그 엔진의 특성상 그런 고음이 나고 그리고 2단계로 폭발을 하거든요. 복잡한 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그 2단계로 폭발하기 때문에 안에 연료와 윤활유가 같이 들어가서 폭발해요. 그럼 윤활유가 불완전 연소에서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이행정 오토바이 50c짜리 웽 하는 건 매연이 엄청나게 나죠. 그건 엔진의 한계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비행기는 너무 깨끗해. 아무런 그을림이 없어요. 이거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낙하산이 뒤에 달려있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낙하산이 달려있고 낙하산이 동체 바깥에 연결고리로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바깥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낙하산이.
고리가.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말이죠. 항력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그 모형 글라이더 달릴 때 네.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나를까? 뛰어봐야 되겠는데? TV에서 뭐 김정은 무인기에 핵탄두 탑재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핵탄두 100kg 넘어요. 제일 가벼운 것도 어떻게 살아? 여기가 15kg죠, 15kg. 네. 이 비행기 동체가 15kg인데 100kg를 어떻게? 바라본 적이 없는 비행기일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날긴 날았을까? 그러니까 궁금증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군사 전문가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자꾸 군사 전문가들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RC 동호회 물어봐야 돼요. 부품이 다 장난감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 부품을 만져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탱크를 봤어. 네. 그러면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모형 탱크야. 리모컨 조정하는 모형 탱크야. 그러면은 RC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합리적이죠 여기까지?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여기서 논리적 추론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네. 여기 북한에서 뭐 140km 날아가서 떨어지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쵸? 삼척이에요. 삼척에 네. 140km. 또 그 다음에 청와대에 왔다가 돌아가려고 해도 왕복 80km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날린 거 아니야. 먼 거리를.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진이 필요했다. RC로 찍어야 되겠다. 그럼 인터넷에서 100불짜리, 1000불짜리 삽니다.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래서 북악산에 가요. 북에서 내려와서 북악산까지 간다? 아니죠. 시키면 되지. 그리고 사진기를 하나 탑재해. 그 다음에 사진기에는 말이죠. 그 메모리에 와이파이 기능이 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메모리를 껴.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달아. 핸드폰을. 그러면 그 사진기에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날릴 거 아닙니까? 바로 실시간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우리의 LTE망을 타고 인터넷으로 바로 전송돼. 그러면 이렇게 멀리 안 보내도 돼요. 그럼 북한에서 바로 인터넷을 받아봅니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멀리까지 안 날려도 돼요. 그리고 이거 버려요 그냥. 또 사면 되니까. 이 장비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글 어스.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죠. 근데 구글 어스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해상 더 좋은 상업 인공위성들이 많이 있어요. GOI, 퀵버드, 스팟,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이트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사이트 하나 들어가 봤어요. 자, 청와대 조선일보 그 사진 보고 난리 났다고 지금. 이 왼쪽 기 조선일보가 난리 났다고 하는 거고, 오른쪽이 거기다서 찾은 거예요. 훨씬 더 선명하죠? 이거 찾는데 3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것도 책으로 확대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이따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백악관을 찾아봤어요. 더 크게 나와! 이런 건물들은 이사가 안 가요. 뭘 최신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최신 정보가 필요한 말이죠. 이런 얘기 합니다. 구글은 뭐 1년 전 정문이 어쩌니. 이런 데 들어가면 인터넷 주문하면요. 2, 3일 있다가 최신 거 날라와요. 그냥. 이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픽셀 하나당 몇십 센치 수준으로. 그러니까 농구공이 하나가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골프공? 그거 돈 주면 인터넷으로 바로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커머셜 세틀라이트 이미저리 치면은 우다다다닥 나와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이상한 걸 보내가지고 140km를 날려가지고 떨어지고 자시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해명을
내놨잖아요. 국방부 쪽에서. 이게 지금은 현재 정찰용으로 추정되나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공격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미 발전된 게 인터넷에 판다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발전된 게 팔아요, 그냥. 네, 그 4월 4일 날 국방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북은 이제 이미 4가지 종류의 무인기가 있어요. 방연이라든가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 총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크고 성능도 좋죠. 그게 무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무기가 있는데도 그걸 안 보내고 왜 저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RC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가솔린 엔진으로 만들면 비행거리도 늘어와서 200km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km 절대 못 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게, 엔진 헬리콥터 갖고 북한에서 삼척까지 날아왔다는 거, 이 정도까지 날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날아다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투사이클은 좀 큰데, 네. 포사이클은 소리가 더 커요. 네네네. 그리고 그 공기가 희박함으로 날리를 못해요. 저기 연소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불안정 연소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때가 생긴 것도 말이 안 되게 생겼는데. 왜 생긴 거 가지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전자장비를 달았는데 엔진 기체를 날리는 건 진동이 무지 심하잖아요. 네네네.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잘. 무게도 무게고요. 그렇게 날아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무거우면은. 그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도 불이라고 그래요. 전송하는 시스템 자체도. 일본의 OS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네. 튜닝을 안 한 거예요. 일반 마우라예요. 깡총 마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절대 연기가 잘 나올 수가 없고. 그래요. 그것도가 말이 안 돼요. 효율이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진 의문은 이걸로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장기간 날 수가 없다. 국방부에서 개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조했으면 당연히 마을화도 같이 내줘야지. 엔진은 개조하고 마을화는 20달러 써서 연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뭔 개조냐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제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중국집 배달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스쿠터. 스쿠터. 그거를 타고서 벤츠같이 한 200km를 1시간, 2시간 계속 갔다. 이런 이제 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재미없었구나.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30cc짜리니까요. 그렇죠. 네. 30cc짜리 가지고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막 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분이 말을 한 겁니다. 나름. 그럼 이걸 직접 이런 걸 많이 다뤄서 날려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는 장난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력이 20년 이상 된 분, 오래됐죠? 그분을 지금부터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에 KFC를 보십니까? 예, 가끔 봅니다. 가끔 보신다고요? 예. 매번밖에 안 했어요. 내번한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잘하셨고요. 자, 네네. RC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년 되겠네요. 30년.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네네. 그 엔진을 달고 280km를 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라고 그러면 가능성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달려있는 거는 풀사이클 플로우 엔진이거든요. 이런 비행기는 저희가 필드에서 비행을 할 때 보통 런타임 한 10분 정도 잡거든요. 10분. 10분이라는 게 180 같으면 500cc 정도가 10분 안에 거의 그냥 끝난다고요, 사실은. 500cc 연료가. 네네,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거의 끝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과하게 비행을 할 때는 런타임이 좀 짧아질 거고,
좀 여유있게 비행을 하는 거죠. 좀 연하게 비행을 할 때는 런타임이 좀 길어지겠죠. 길어야 10분이라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그 엔진을 개조하면 200km까지 날 수 있다. 미친 짓이죠. 왜냐면, 왜 미친 짓입니까? 일단은, 삼각점을 표현해주는 자석도 달아야 되고, 이그니션도 달아야 되고, 또, 프로그도 바꿔야 되고, 또, 연료도 10배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개소리로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걸 따져보면, 그냥 엔진을 교체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RC 모터 중에, 엔진 중에 280km를 왕복하는 게 있나요? 연료만 안 떨어지게 고쳐하면 지구도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렇죠. 연료를 안 떨어지게 하면. 그러면 네네. 네. 280km로 가려고 그러면 연료를 몇 킬로를 실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280km 같으면 저도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5km 정도의 연료를 싣고 뭐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5km 정도 연료가 실어도 비행기 그런 비행기는 뜨질 않아요. 일단 5km를 실으면 뜨지 않는다. 네, 절대로 안 뜹니다. 그러면 실제 5km를 거기다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거리를 가긴 갑니까? 안 뜬다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연료 탱크에서 그 엔진하고 연결된 부분에 파이프가 3개가 있어요. 파이프 하나는 이제 연료가 엔진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파이프가 있고, C라인. 그 다음에 하나는 연료를 넣거나 빼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마우라 백프레셔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연료 공급이 원활하다고요. 근데 그 라인이 엔진 쪽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럼 연료통이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죠. 누가 고의적으로 빼지 않는 한은. 일부러 그 연결고리를 빼지 않는 한 지금 상태는 사실은 프로펠러가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돌아가죠. 돌아가더라도 금방 꺼집니다. 돌아가더라도 환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프로펠러가 나무로 되어 있는 타입이죠. 나무, 예. 네, 저런 거는 우리가 비행하다가 살짝만 벌레 같은 거 초콜릿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바로 깨지거든요. 근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안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나뭇가지 사이를 다 피해서 정확히 안 되잖아요. 한 가지는요. 네, 뭐가 이렇게 많으세요, 문점이? 한 3시간 정도의 비행을 했다면, 예? 이 두 사이클 같은 경우 연료 효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연료 효율이. 그럼 거의 다 바깥으로 내뱉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카본으로. 그게 이제 기체에 다 묻어야 되는데, 그을름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윤활유 타고 나오는 윤활유. 네. 그게 묻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동체에는. 혹시 국방부가 닦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진짜 어설픈 그런 장난이라면, 그건 가정입니다. 어설픈 장난이라면, 좋네. 예, 어설픈 장난이라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 페인트가 외부에 칠해져 있죠. 하늘색하고 하얀색으로.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카나 신발을 뿌렸다면, 그건 연료, 그 폐연료에 녹습니다. 보통 일반에서 구할 수 있는 락카칠을 했다면, 녹죠, 그렇죠. 그러면 기체에 도포되어 있는 칠이 다 벗겨졌을 것이다. 그렇죠. 안 벗겨졌는 걸 보니, 지금 현재 안 벗겨졌는데, 안 날려서 안 벗겨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확히 항공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마무리 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근데 말 급조된 거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으면 날 수는 있습니까? 날 수는 있죠. 이해는 된다고 봐요. 날 수는 있는 걸로. 네, 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다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이 비행기에 달린 엔진은 아주 고기능 엔진입니까? 네, 평범한 엔진이죠. 그냥 RC인들이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사이즈. 실제로 고급 엔진들은 풋사이클 엔진 정도가 돼야 고급 엔진이고요. 풋사이클 엔진들은
예전에 많이 썼고 요즘은 그렇게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걸 장난감이라고 부르는데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위험한 장난감이죠. 그래서 본인의 추론으로는 네. 발표한 대로의 무게를 싣고 이런 비행기에 그런 엔진을 달고 했다면 날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못 날죠? 절대로 못 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두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는 이런 RC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담당자. 또 하나는 이런 모델을 30여 년간 사서 날려본 사람. 이 두 분의 공통점인 견해는 이거 못 나는 거 아니냐? 혹은 그 거리는 못 간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 회사에 아예 물어보든지 또 다른 전문가도 연결해 보겠어요.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연결한 분들의 견해는 이거 안 된다. 이게 조합적인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RC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에서 혹시나 이 RC를 더욱 군사기술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가능성은 한 3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뜰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인공지능. 비행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재밌으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들어보겠어요.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달고도 나뭇가지를 피해서 내려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급유 가능성. 아까 기름만 채우면 지구 한 바퀴도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km를 못 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담고 조금 싣고 하나가 따라오면서 그 하나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공중급유. 그렇죠. 포인트마다 이제 서 있는 거죠, 줄여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고요. 세 번째, 특수 페인트. 그름이 묻어도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동 세척. 그리고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그리고 열에도 굉장히 강한. 그 3가지 조건에 가능합니다. 저는 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기 있죠. 무인기 2002년도에 실전 배치한 송골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215kg이에요. 그 정도 돼야 무인기죠. 네, 이거 장난감이라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장난감보다 14배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이 작전 반경이 80km예요. 80km. 그러니까 80km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5kg이나 되는 우리의 과학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우리의 무인기. 그것이 갔다가 올 수 있는 길이가 80km?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걸 하면 160km밖에 못 나가요. 이게. 근데 조그만 엔진을 가지고 280km 인터넷에서 사서 20만원짜리 엔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북도 사실은 송골매급에는 못 미치겠지만, 북도 무게 나가는 무인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남쪽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혼란을 만들게 하기 심리적 불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KFC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못 채우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에 총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을 하면서 곧 삐라 뿌린다. 이게 무인삐랍니까? 굉장히 고급 삐란 거지. 그냥 과거에 종이를 뿌리면 그 예언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거는 무인 비행기가 아니라 무인 삐라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네. 구글러스보다 해상도가 나쁘다고 했다가 또 좋았다고 했다가 그리고 이 무기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는 이 무기로는 타격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발표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m 있을 때는 저 각이 안 나오고, 근데 1km로 됐을 때 제가 이제 사진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50mm 그 렌즈로 1km에서 저렇게 안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막 폭탄을 달고 막 요인 암살을 하고 생화학 무기를 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처음 한 4단계가 되죠. 혹시 간첩? 이랬다가 간첩일 거야. 간첩임에 틀림없어.
간첩이어야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혹을 가진 사람을 정북으로 물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공식적으로는 다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에요. 아직도 추정이라는 공식 발표가 돼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다 북한 무인기 이렇게 나오죠. 확정했죠. 확정하고 사실은 지난 2주간 북한 무인기로 확정됐어. 일반의 머릿속에는. 북한 무인기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이거야. 그 다음 나올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동호회는 아닐 거예요. 그럼 주인이 나타났겠지. 동호회는 낙하산도 안 달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럼 무인기를 날릴 수 있는 데가 어딨냐? 저 생각해봤어요 한번. 무인기를 날릴 수 있는 데는 항공 촬영을 대행하는 회사들. 왜 뭐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런 그렇죠. 데서 네. 지도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곳은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대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무인기나 띄워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네.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정보기관도 있어요. 국토지리정보원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알려요. 서울시 지도 만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다음에 우주항공연구 뭐죠? 정확하게 우주항공연구원. 예. 거기서 무인기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 기관에 공공기관에도 한 3군데 있고 그런 일반 회사도 대여섯 군데 있어요. 그 무인기가 만약에 이 무인기가 이런 모델이 있었다면 이 모양상으로는 거의 실험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거 만들어 보는 단계. 이거 그 금형사출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금형사출이라는 거 대량으로 찍어내는 주물로 해가지고 네.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구라예요. 이거는 나무에다가 FRP 붙인 거예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모델이 아니고 나무에다가 입힌 거라고 합성수지를.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간첩이 그러진 않았을까요? 고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게 교란 작전을 위해서 간첩이 아까 말한 공공기관 몇 개 그리고 그런 대행 기업들, 항공 촬영 회사들 이런 창고에서 훔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훔쳐서 왜냐면 이 RC 전문가들은 거기까지 날아갈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훔칠 경우에 날았던 걸 훔치든가. 안 날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전문가들은. 안 날았을 수도 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창고에서 훔쳤다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고정 간첩이 창고에서 훔친 거야. 훔쳐서 날렸어. 근데 여기 추론에 또 막힌 게 뭐냐면 그러면은 자기 창고에 있던 건데 자기 창고에서 나온 거면 그 상업회사든 공공기관에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창고에 있던 거야. 네. 이 모델로 보아서는 좀 오래된 거겠죠. 뭐 한 10년 전에 했던 거나. 하지만 재고 관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해요, 제 추론이? 셜록 킴이 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예. 그럼 여기 또 막혔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창고에서 훔쳤거나 창고에서 내줬거나 또 하나 가능성이 있잖아. 하고 싶은 말 빨리 해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서 없어진 게 훔쳐간 게 아니라 그 창고를 관리하는 쪽과 이걸 가져가는 쪽이 같은 편이야.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추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좀 더 해볼게요. 일단 국방부 발표를 하잖아요. 보고. 네. 그거 보고 할 얘기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죠. 좋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다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렇죠. 국방부 발표를 보고 6편에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추론을 좁혀갔어요. 그랬더니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네? 라고 하는 시나리오 1번이 나왔어요. 네.
그 이야기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고 국방부 발표 이상한 점을 짚으면서 그리고 엔진 만든 사람 전화해보고 그리고 국방부 발표 다음에는 저희가 동호회 분들과 이런 거 제작하시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직접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 카메라를 장착하고 5kg 연료를 달아서 그게 뜨는지 안 뜨는지 실험을 해서 그거를 다음이든 그 다음 시간이든 끝까지 물고 들어서 꼭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RC 동호회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RC 전문가나 동호인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막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다. 그러면 모든 걸 취소하고 5kg 달고 200kg 달려가면은 모든 말을 취소하고 사죄하는 거죠. 안 난다.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엔진도 공개하고 카메라도 공개하고 GPS 정보도 공개하고 다 공개하라고 걸 겁니다. 그때 보자고요. 아까 시나리오 1에 추정했던 그 기관으로 사과받아야죠. 그렇죠. 이게 천안함 때하고 비교했을 때 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잖아. 그때는 저 TNT 250kg으로 그거를 이제 그 어뢰가 가격을 해가지고 벼가 부서졌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막도 안 터지고 아무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진짜 한번 배를 한번 갖다가 놓고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배를 살 수 있는 군함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몇 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짜 해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천안함과 달리 그런 데까지는 머리를 못 쓴 모양이죠. 혹시 전문가로 나와서 별말 안 하셨는데 꼭 이 얘기는 하고 해야 되겠다. 북한 전문가로서. 예, 그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5월 20일 날 2000년 발표를 하고 오이사 조치라는 걸 이제 취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정말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그 사이에 중국 자본이 북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뜻도 모으고 의지도 모으고 재능도 모아서 한번 날려보죠. 날려봐가지고 다시 이제 이것이 이제 제2의 천안함이 안 되게 제2 천안함이라는 것들은 남북 관계를 또 다시 파탄시키는 기제가 안 되게 다행히 이거는 싼 거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